흔하디 흔한 배추가 어느 날 꽃으로 보이기 시작했고 그 이후 배추 그림에 푹 빠진 작가가 있습니다. 배추마다 생김새가 다르고 배추의 아름다움도 저마다 다르다고 말하는 김진우 작가. 그의 배추 예찬을 소개합니다. 지난해 12월 원주에 새로운 백년 가게가 탄생했습니다. 강원도 나물로 지은 밥을 비롯해 다양한 나물 음식을 맛볼 수 있는 20년 전통의 향토 음식 전문점이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백년 명가를 꿈꾸는 그곳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언택트 시대 비대면 거래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배달기사들. 그들의 노고를 직접 체험하기 위해 강원 365 제작진이 일일 배달기사 체험에 나섰습니다. 상품을 들고 숨가쁘게 달리는 배달기사의 하루를 소개합니다.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1월 13일 수요일 생방송 강원 365 김용석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명수입니다. 네. 우리 아이들 하루에 스마트폰을 얼마나 사용하고 있을까요? 제가 조사 결과를 봤는데 네. 우리나라 만 3세에서 9세 어린이들이 하루 평균 TV나 스마트폰 그리고 태블릿 PC와 같은 미디어를 네. 사용하는 시간이 무려 4시간 45분이나 된다고 합니다. 짐작은 했지만 생각보다도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있군요. 네. 더 걱정스러운 것은요. 세계보건기구가 권고하는 하루 1시간 사용량보다 4배 이상을 더 많이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사용을 많이 하다 보면요. 아이들의 두뇌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네. 또 비만, 학업 부진 등과 같은 부작용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쥐어주는 이유 알고 계신가요? 일단은 아이들 달래기에 스마트폰만한 게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이들이 스마트폰 화면만 보면 좀 조용해지잖아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허용하고 있는 부모님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모든 기술과 도구가 그러하듯 스마트폰 역시 양날의 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좋게 사용되면 약이 될 수 있고요. 네. 또 나쁘게 사용되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사용 시간을 적절하게 부모님들께서 제한해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올바른 행동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부모님들께서 가정에서 올바르게 지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1시간 동안 생방송 강원 365에서는요. 시청자 소통 채널 활짝 열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메시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먼저 카카오 검색창에 강원 365 입력하시면 채널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채널 추가하시고 나서 편하게 이야기 들려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유튜브로도 생방송 강원 365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도 소통 많이 해주세요. 자, 생방송 강원 365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식 전해주기 위해서 노기한 리포터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노기환입니다. 오늘도 우리 강원도의 생생한 소식을 정성껏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소식 바로 전해주시죠. 네, 오늘은 멋진 말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오. 한국을 대표하는 인상파 화가인 오지호 선생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 자연을 뺀 그림은 그림이 아니다. 네, 이 자연이라는 건 그만큼 미술뿐만 아니라 모든 예술에 무궁무진한 소재를 제공하는 보물 창고다. 이런 얘기거든요. 네네. 예. 자, 지역의 문화 예술인들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네. 네. 이 자연 그 가운데 한 가지 아주 마음을 빼앗겨서 무언가를 전문으로 그리는 화가 선생님 한 분이 있습니다. 네. 강릉에 계시거든요. 네네. 제가 그분을 만나고 왔습니다. 함께 가시죠. 동장군이 기승을 부리던 몹시 추운 날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 노기환 리포터. 날 진짜 추웠습니다. 손에는 선물 꾸러미 아니 배추 꾸러미를 들고 와우. 있습니다. 김장철도 지났는데 웬 배추일까요? 뭐죠? 오늘 주인공이 더욱 궁금해집니다. 도착한 겁니다, 곳은 저거. 미술학원. 그래요. 여긴 것 같은데. 좁은 문을 지나 안으로 들어서자 연필과 종이, 물감이 마르면서 나는 화실 특유의 안녕하세요. 냄새가 그윽하게 풍깁니다. 예, 저기 배추만 그리신다는 화백이 계신다 그래서 선생님이시죠? 그래서 제가 배추를 선물로 가져왔습니다. 직접. 그리고 봄동이 벌써 나왔더라고요. 예, 봄동. 홍동까지. 아하, 그래서 배추를 선물로 준비한 거군요.
화실 안엔 실제보다 커 보이는 배추 그림들이 빼곡한데요. 바로 따서 먹어도 될 만큼 생생하게 살아 있습니다. 사진인지 그림인지 분간할 수 없게 배춧잎을 완벽 재현한 사진 같아요. 주인공은 배추도 꽃으로 유화입니다. 보인다는 김진우 화가입니다. 이만 더 어떻게 하고. 곳곳에 손때가 묻어나는 화실은 수강생들을 가르치는 학원이자 김진우 작가의 오랜 작업실입니다. 예. 대충한 정리로 그리신다고 볼게요. 예? 오늘 좀 좋은 작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직접 샀습니다. 그리시죠? 아, 저는 앞에 있는 배추만 그리고 있어요. 오로지 배추만. 배추만 그리고 있어요. 밭에 있는 배추만 그린다고요? 네네. 수확하기 전에 배추만 그리시죠? 이야. 야외에 나가서 이제 사진을 촬영해서 예. 그 사진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수확된 배추는 그리지 않는다. 기환 씨가 가져가는 것은 쓸모가 없다. 제작진한테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요즘 이제 분위기가 예. 꽃들도 이제 정물처럼 그리지 않고요. 이제 실제 나무에 꽃이 있거나 아니면 이제 꽃을 실제 가서 이제 보고 그 꽃을 이제 촬영을 해서 그렇게 이제 그리는 형식이죠. 해발 1100m 왕산면 안반대기 고냉지 배추밭. 김진우 작가가 살아있는 배추 사진을 찍으려고 자주 찾았던 곳인데요. 배추와 처음 사랑에 빠진 장소입니다. 아, 내가 어떻게 하면 녹색을 잘 쓸 수 있을까? 그걸 이제 항상 그림을 그리면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야외에서 이제 사진을 찍다 보니까 배추가 사실 그 전까지 눈에 안 들어왔거든요. 이걸 그리는 대상으로 바라보질 않았었기 때문에 이게 보이지 않던 게 어느 날 막 이렇게 손짓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배추꽃 따로 있잖아요. 근데 얘가 나도 꽃이야. 이런 느낌을 확 던지더라고요. 저한테. 지천에서 쉽게 만날 수 있던 배추가 꽃으로 보이기 시작한 순간 어떤 꽃과도 비교할 수 없이 아름다웠습니다. 그 후 배추만 그려온 지 어느덧 7년. 좀처럼 쓰기 쉽지 않았던 녹색을 수없이 칠하고 또 칠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자연을 대표하는 색이라고 하면 녹색이죠. 그렇죠. 녹색이다 보니까 녹색을 자연스럽게 써야 된다는 어떤 그런 생각들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녹색을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을까. 그러니까 녹색으로 뭔가를 그림을 그리게 되면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게 두려운 거예요. 이 색깔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일종의 이제 컴플렉스가 되어지는 거죠. 예술이란 본디 자연과 사람 속에서 진솔하게 소통하는 일일 겁니다. 예술가에겐 구름 한 점, 나무 한 그루도 예사롭지 않죠. 자연을 사랑한 김진우 작가 역시 배추를 통해 자신과의 싸움 끝에 콤플렉스를 극복했고 배추는 이제 그의 대표 브랜드가 됐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그려온 배추 그림이 50여 점이 훌쩍 넘는데요. 그림이 아닌 것 섬세한 같아요. 터치로 저마다 다른 푸른 배추의 매력을 담아낸 작품에 추운 겨울이 벌써 끝났나 싶습니다. 와. 김진우 작가는 이렇게 꾸준히 그린 배추 작품들로 2016년엔 전시회도 열었습니다. 화실에는 김진우 선생에게 한 수 배우러 온 제자들이 묵묵히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스승의 그 제자답게 배추를 그리는 분이 눈에 띄는데요. 정교한 터치 솜씨가 디테일 장인이라 부를 만합니다. 이걸 지금 칼라색이잖아요. 그거를 명암을 제가 이제 거기에 맞춰서 칼라에 맞춰서 제가 내는 거예요. 흑백. 아니 이게 샤프 펜슬이 이게 되게 얇잖아요. 예. 와 이거 진짜 오래 걸릴 것 같은데요? 예, 오래 걸려요. 지금 여기까지 하신 지 얼마나 된 거예요? 이거 이 전체적으로 따지면은 한 3개월? 3개월. 4%만 그리시는 거예요? 요만큼. 정말 정교한 작업이네요. 완성하려면은 한 6, 7개월 걸려요. 이야. 예. 이 그림을 하나하나 이렇게 그려냈을 때 그 만족감이 있죠. 그런 게 굉장히 성취감도 있고 그런 게 저한테 굉장히 좋아요. 예. 그 성취감 우리 노기환 리포터도 겪어봐야겠죠. 설마.
저도 좀 직접 한번 그려봤습니다. 태우면 답답한 느낌을 줄 수 있잖아요. 여백의 미죠. 그렇죠. 하여간 말은 참 잘해요. 과연 스케치 실력은 작가님 앞에서, 어떨지 예. 두고 보자고요. 이렇게 표현할 거거든요. 드디어 연필을 건네받고 화가로서 한 발을 내딛게 된 노기환 미술 리포터. 분야에도 도전을 하시는군요. 일가견이 있습니다. 배추를 놓고 자세가 요리조리 좋지 않습니까? 구도를 잡아봅니다. 오, 비율까지. 벌써 보신 건 있는 것 같은데요. 바쁘게 눈을 움직이며 손 감각에 의지한 채 본격적으로 실력 발휘에 나서는데요. 어서 연필 한 자루의 마법을 밑그림은 보여주시죠. 선생님께서 그려주셨군요. 예. 선을 지어 있으시는데 그림에도 다 선생님 이게 그리시는 게 나타나는 법이거든요. 한 그 소리 모습이 하신 것 같은데요. 예. 안쓰러웠는지 다시 도와주는 선생님. 네? 뭐라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손을 사용해서 한번 명함을 좀 어렵더라고요. 선생님의 작은 터치만으로 심폐소생에는 다시 성공했지만 선수를 교체하고요. 그림을 진짜 전혀 안 해보셨나요? 안 가셨습니까? 그래도 열심히 딱 했습니다. 봐도 안 해본 티가 나죠. 배추만 끈기 있게 그려온 김진우 작가가 얼마나 대단한지 새삼 깨닫습니다. 어쨌든 초보 화가는 30분을 땀 흘려 그렸고 선생님의 계속된 도움으로 멋진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달라지네요. 제목은 바로 배추 너도 꽃이다. 제가 지은 제목인데 멋지지 잘 않습니까? 그리신 것 같아요? 네, 잠깐 동안 잘 계신 구경을 오셨네요. 따끈따끈한 신작 탄생에 축하가 이어집니다. 고생 끝에 뿌듯함을 맛보았네요. 우리 어린이 박수 쳐요. 안 치더라고요, 박수를. 배추, 너도 꽃이다. 어떤가요? 여러분도 자신감이 생기나요? 코로나로 집콕이 일상인 요즘 시청자 여러분도 집중해서 그림 한 장 그려보는 건 어떨까요? 네, 7년이 넘게 배추만을 그려온 김진우 작가 선생을 만나고 왔는데, 그러니까 우리 김진우 작가께서 맨 처음에 얘기하신 배추가 꽃으로 보였다. 네. 네. 이게 사실은 맨 처음에 잘 이해가 안 됐거든요. 네. 근데 이제 작품들을 많이 보고 저도 직접 그려보니까 네. 배추가 꽃으로 보였다는 말이 이해가 됐습니다. 네. 네. 어느 날 꽃으로 보인 배추가 녹색을 극복하기 위한 존재, 또 선택받은 존재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네, 네. 그 덕분에 콤플렉스도 극복할 수 있었고 또 멋진 작품을 남길 수 있었으니까 작가님께는 정말 소중하고 고마운 존재가 아닐까 싶어요. 네. 그 영상 중간에서 만나봤지만 우리 기현 씨가 그린 배추 작품도 네네, 네. 작품. 예.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오. 제가 오호. 보여드리려고 예. 네네네. 가져왔습니다. 아. 배추, 너도 꽃이다. 네, 저의 작품입니다. 우리 학생이 왜 네. 보자마자 이렇게 박수를 치지 않았나 저희도 그러니까 선뜻 놀라게 되고요. 왜요? 네, 선뜻하고 네네. 일단은 글씨가 네. 제목은 이제 말로 들었을 때는 정말 좋거든요. 근데 일단 네. 글씨체가 예. 글씨체도 여기까지 제가 좀 하겠습니다. 예술적으로 쓴 거죠. 지금 약간 네. 이게 반사가 돼서 안 보이는데 조금만 기울여 주시겠으면 아, 앞으로? 예. 그러면 더 잘 보일 것 같은데 네. 제가 봤을 때는요 일단 배추 네. 형태가 너무 예쁘고 배추잎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네네네. 네. 근데 자세히 보니까 이렇게 약간 라인 굵기가 두 개가 존재하네요. 아, 선생님이 많이 도와주시죠. 그러니까요. 네, 저의 예. 지분은 약 17.5% 정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지분이 17.5%였군요. 네. 네. 자, 요즘 코로나로 집에 머물게 되는 시간이 많잖아요. 이럴 네. 때 집중력도 기를 수 있고 성취감도 얻을 수 있는 그림 작품들에 도전해보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 용석 씨 그림 언제 한번 제가 좀 봤으면 어허. 좋겠고. 네. 네네. 자, 우리 김진우 선생님이 앞으로 뭐 많은 작품들을 하고 또 전시회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앞으로 강릉을 대표하는 예술가이자 작가로서 멋진 작품들 세상에 이렇게 많이 내놓을 수 있기를 강원 365에서 응원하겠습니다. 네, 앞으로의 작가님의 활동도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만나볼게요. 네.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 벌써 1년도 지났습니다. 네. 사실은 금방 끝날 줄만 알고 있었는데 네. 이렇게 장기화될 줄 몰랐어요. 그렇습니다. 뭐 모든 분들이 아주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특히나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여러분이 정말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분들에게 좀 어느 때보다도 위로와 격려 또 지지가 필요한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준비한 소식은요, 우리 소상공인분들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원주에 나물 향기 가득한 한 100년 가게로 떠나보시죠. 아, 요즘 이 코로나19로 혹한보다도 더 혹독한 추위 보내고 계신 분들 있으시잖아요. 특히나 우리 소상공인분들 그러실 텐데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가슴속에는 희망을 품고 소처럼 아주 우직하게 걸어가고 있는 소상공인 한 분을 만나러 제가 이곳에 왔습니다. 뭐 20년이 넘도록 외식사업 외길을 걸어왔다고 하는데 직접 만나러 들어가 보시죠. 고즈넉한 분위기의 통나무집. 이곳에 오늘의 주인공이 있다고 하는데요. 와, 여기는 안에 들어오니까 이 통나무집이라고 해야 되나요? 굉장히 아늑한 분위기인데 장식품들조차도 굉장히 토속적인 분위기가 나는 곳입니다. 아,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멀리까지 오셨습니다. 네, 여기가 어떤 곳인지 설명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원주의 책산 자락에 자리 잡고 있는 토속 음식을 주로 하는 나물밥 전문점입니다. 나물밥을 비롯한 다양한 나물 음식을 맛볼 수 있는 토속 음식 전문점. 최근 이곳에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뭐 지금도 그렇지만요. 많은 분들이 그러신 것처럼 사장님께서도 작년에 조금 힘든 한 해를 보내지 않으셨을까 제가 조심스럽게 추측은 해보는데 그래도 작년 연말에 좋은 일이 있으셨잖아요. 국민 추천 100년 가게로 선정이 되셨는데 당시 기분이 어떠셨을까요? 일단은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시기 손님들이 또 계셨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고 또 나라에서 또 손님들이 또 추천해 주셔서 이 큰 상을 받았기 때문에 조금 더 노력하고 발전해 갈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좀 책임감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럼요. 사실 이 100년 가게가 선정되기가 결코 쉽지가 않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역사도 굉장히 오래돼야 한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이 일을 어떻게 시작하셨고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하셨는지가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일단은 성인이 돼서 할머니 밑에서 일을 배우기 시작을 했고요. 또 아버님께서도 한 10수년 이상 조력자로 옆에서 도와주셔서 지금 이 음식업에 한 20여 년 이상 종사하고 있습니다. 할머니와 아버지를 도와 20대부터 일찍이 외식업에 뛰어든 윤순갑 대표. 20년 넘게 식당 운영에 매진한 결과 지역 외식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는 음식점으로 성장할 수 있었는데요. 그동안의 세월이 순탄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일단 첫 번째 20대 때는 저희 집이 화재가 나서요. 너무너무 힘들었고요. 그 또한 슬럼프를 극복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손님이셨고요. 또 30대 때는 언제까지 이 길을 어떻게 가야 될지 길을 살짝 잃어서 너무너무 힘들었을 때 농민들하고 협업하는 부분, 저희 또 손님들, 식구들이 또 저희 따라주는 그런 약속들 때문에 슬럼프를 잘 극복하고 20여 년 이상 여태까지 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자, 이제 국민 추천 100년 가게 가장 중요한 맛을 봐야 하잖아요. 어떤 맛인지 너무너무 궁금한데 바로 강원 나물밥입니다. 곰치, 어수리, 곤드레, 취나물 이렇게 해서 4가지가 밥에 올라가고요. 거기에 상차림에 청국장찌개, 한우 불고기 그리고 요걸 드셨을 때 혹 부족할 수 있어서 오색나물 고명이 따로 올라갑니다. 이 집의 대표 메뉴인 강원 나물밥. 나물밥에 들어가는 재료들은 영월, 횡성 등 도내 지역에서 공급받고 있는데요. 잘게 썬 나물들을 고소한 기름에 달달달 볶아준 다음 뚝배기에 불린 쌀과 볶은 나물, 감자, 적당량의 물을 넣고 끓여주면 강원 나물밥이 완성됩니다. 뭐 이름에서도 느껴지듯이 굉장히 건강한 재료들인데 강원 나물밥 어떤 특색이 있는 밥일까요? 일단 이 각자의 향이 틀리긴 한데 하나로 융합이 되면 강원도스럽고 아주 맛있는 맛이 탄생합니다. 나물밥이 맛있게 익어가는 동안 준비되는 오색 나물 고명. 혹여 밥에 들어가는 나물이 부족할까 고명을 따로 푸짐하게 담아냅니다. 그리고 토속 음식하면 장이 빠질 수 없죠. 직접 담은 막장도 넉넉히 퍼담고
이 집 맛의 비법이 있는 곳으로 향하는데요. 사장님, 이 비법 공개하셔도 되는 거예요? 손님들한테 조금 더 신경 써서 제공하기 위해서 효소를 좀 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온 냉장이라든가 냉동시킬 부분, 1년 내내 맛을 유지하려면 따로 시설이 또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농민들이 농사진 부분을 또 대량으로 확보해드려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식당을 오래 하다 보면 상생이나 협력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장 시설을 준비해서 1년 내내 맛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는 조금 더 따로 준비를 한 것입니다. 제가 밥상을 받았는데요. 이게 다 몇 개예요? 이거 12첩인가요? 아니, 12첩도 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상 중에 밥상이 제일인 거 아시죠? 저 혼자만 이렇게 나물 밥상을 받았습니다. 이게 너무 많으니까 이거 뭐부터 먹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대표 메뉴가 나물밥이니까 나물밥부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니, 이게 비비면서도 벌써 이 슴슴한 나물의 향기가 느껴진달까요? 야무지게 비빈 나물밥 드디어 입속으로 직행하는데요. 부드럽게 잘 익은 담백한 나물과 감칠맛 나는 양념장의 조화.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요? 임금님 수라상 부럽지 않은 건강한 나물 한상 차림입니다. 이거 먹으면 또 이 맛이었다가 이번 차 먹으면 이 맛이었다가 정말 입안이 황홀합니다. 갑자기 분주해진 식당. 사장님과 직원들이 소독을 실시하는데요. 안심 식당으로 지정된 만큼 꼼꼼한 소독은 물론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안전한 식사를 위해 방역을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모시는 저희도 종사자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안전하게 모시게 하기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소독하고 손님 착석하고 일어나시면 꼭 알코올 소독으로 테이블 청소하고 있습니다. 100년 가게로 선정이 되어서 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리고요. 코로나 때문에 여러 업종들이 지금 굉장히 힘들고 있으나 1년여라는 시간이 흘렀고 이제 곧 봄이 찾아오니까요. 조금만 더 힘내고 우리 노력하면 꼭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도 식당을 잘 운영해 오셨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이 식당을 운영해 나가고 싶으신지 좀 꿈이 있으실까요? 여태까지 올 수 있게 도와주신 손님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전 이 자리에 올 수 있었고요. 근데 일을 가르쳐 주시고 옆에 도와주셨던 아버지하고 할머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이 큰 선물 받은 거 유지시키고 노력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게끔 노력할 것이고요. 손님들이 언제나 찾아오시면 맛뿐만 아니라 공간 그리고 추억이 깃든 곳으로 전국에서 찾아오실 수 있게 발전시키고 노력하겠습니다. 더 맛있고 건강한 음식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배우고 연구하고 노력하는 윤승갑 대표. 그의 뜨거운 열정과 한길을 걷고 있는 직원들의 믿음, 손님들의 한결같은 사랑이 성장의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20년을 넘어 100년을 이어가는 100년 가게가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맛있고 건강한 나물 밥상으로 정말이지 먹는 즐거움을 선물해주는 100년 가게 이름처럼요. 100년을 이어가는 향토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길 응원하겠습니다. 20년 넘도록 나물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100년 가게를 잘 만나고 왔는데요. 가게를 찾는 손님들에게 최고의 맛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장님의 그 열정과 노력이 잘 엿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식당을 운영하면서 뭐 화재도 있었고 네. 슬럼프를 겪기도 했지만 또 그걸 꿋꿋하게 잘 이겨냈기 때문에 국민 추천 100년 가게가 될 수 있었던 거겠죠. 네, 맞습니다. 그건 그렇고 아까 나왔던 그 나물밥. 제가 나물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 갖가지 나물이 들어간 그 나물밥 진짜 먹고 싶네요. 네네네. 진짜요. 저도요.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 Very 것 같은데. 저도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래 왔던 것처럼요. 네. 앞으로도 건강하고 맛있는 나물밥상으로 오래도록 사랑받는 100년 가게가 되길 진심으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정말 많은 자영업자분들 또 소상공인분들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데요. 네. 이 추운 겨울이 지나고 나면 따뜻한 봄이 오기 마련이잖아요. 곧 그런 날이 오겠죠. 저희 조금만 더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36분 지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실시간 소통 채널 활짝 열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메시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카카오톡 앱과 유튜브를 통해서 댓글과 메시지 많이 전해주세요. 자, 전국은 지금 오늘은요, 경남 함양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에게 있어서도요, 네. 이렇게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이 시간이 가장 좀 힘들잖아요. 네. 너무 배가 고파서. 맞아요. 노기환 리포터가 네. 몇 번 얘기했습니까? 배고프다고. 몇 번 얘기했어요. Very hungry. 그러니까요. 배고픕니다. 네네. 예. 그래서 아예 조금 전 만나봤던 그 100년 가게에 이어서 맛집을 좀 탐방해볼까 하거든요. 맛집 탐방을 또 한다고요? 예. 조금 전에도 아주 좀 보고 있기 괴로웠는데. 그러니까요. 그래도 괴로워도 네. 네네. 어떤 맛집인지 보고 싶네요. 네. 어떤 맛집입니까? 조금 더 참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경남 함양에 오츠로 담근 된장과 또 2대째 내려오고 있는 오리 불고기집이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소개를 하면서도 이렇게 침을 삼킬 그러니까요. 만큼 정말 지금 궁금하고 배가 고파지는데 네네. 여러분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2021년 새해 첫 경남의 맛집은 눈 내린 함양군 마천면입니다. 한 해 음식 맛은 내가 책임진다. 지리산이 너무 좋아. 여기서 아야 춥다. 여기 문을 열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우야차. 된장은 그냥 된장 같은데. 속이 냉한 사람들 먹으면 너무 좋고 그래요. 특허도 받은 된장입니다. 온물로 담은 옷된장이라서 딴 된장하고 특이합니다. 21년 전 오치 유명한 마천면으로 기촌한 점순 씨 부부. 그때부터 옷된장을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요즘엔 귀한 가마솥으로 콩부터 삶습니다. 세 시간 넘으면은 뽀글뽀글 넘어요. 뷰비빌 하다가 좀 생기면은 진한 눈물이 나고 별로 안 넘칠 때 그때는 콩이 완성이 됩니다. 이게 이제 눈물이야. 진한 눈물. 콩이 생기졌나? 아이고 생기졌네요. 어마마마 생기졌다. 이때 콩이 타지 않게 잘 저어주고요. 그러면은 딱 닫아갖고 한 2시간 뜸만 들이면은 우리가 메주를 만들 수 있어요. 소금포를 한번 해봐요. 오래 타는 참나무는 콩 삶기에 필수. 덤으로 고기도 굽습니다. 숯불이 좋으니까 돼지고기도 구워 먹고 여서 고등어도 구워 먹고 막 전부 다 이제 숯불 하면 너무 맛이 나니까 이제 열어갖고 이제 밥을 먹고 여서 맞죠? 하고 막 그러면 자꾸 바글바글 이렇게 끓여갖고 참 이런 어찌한 맛있거든. 자, 와 콩이 참 잘생겼어요. 아직까지는 일반 된장 만들기와 동일한데요. 장을 담을 때 그때 옷물을 내려가지고 소금물하고 옷물에서 싹 내려가지고 그래갖고 물하고 저기 메주하고 그래요 간장을 담습니다. 옷된장에서 옷만큼 중요한 콩. 충남 부여 출신 최고의 메주콩을 식기 전에 갈아서 메주를 만듭니다. 이거는 유익한 겁니다. 유익해. 몸에 체각시 시집 보낼 때 분부하는 거 매일 요리돼야만이 진짜로 이게 좋은 메주입니다. 이 시커먼 거 끼면은 메주 못 써요. 메주가. 뽀얗게 눈밭에 구른 것 같은 메주는 2-3달 동안 건조에 들어갑니다. 우와. 드디어 등장한 옷물. 함양군 마천면 특산물 옷을 3-4시간 동안 푹 끓인 건데요. 기레목을 여가지고 우리가 해독을 시켜갖고 담아기기 때문에 옷 타는 사람도 이 간장 된장을 먹으면은 옷이 안 탑니다. 걱정하지 말고 드시면 되겠습니다. 물을 잘근잘 이렇게 내야 돼요.
장을 담글 소금물을 온물로 내리는데요. 이 소금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유명한 전라도 비금도 출신. 음식 맛은 장맛. 장을 만드는 모든 것에 정성이 우러납니다. 침에 해가 뜨면 질 때까지 정이 나면 집에서 물도 좋고 그 바람도 좋고 일이 안 맛있을 수가 있겠어요. 자부심 가득, 정성과 자연, 시간의 조화로 만드는 장이 올해도 잘 익어가겠죠. 꽃된장 잡숫고 면역력 키워갖고 코로나도 물리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첫 경남의 맛, 두 번째 맛집은 건강을 챙겨준답니다. 언제 먹어도 맛있지만 겨울철 보양식으로도 으뜸이라는 이것은 오늘 날씨도 좀 차갑고 해서 고추장 불고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지글지글 소리에 오들오들 떨던 몸도 녹여주는 소리부터 맛있는 오리불고기인데요. 14년 동안 함양 군민들이 찾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리 불고기 전문점이라서 맛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간장 양념하고 고추장 양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오리 불고기만 드시는 게 아니라 코스 요리처럼 오리 불고기를 드시는 중간에 오리 뼈탕하고 오리죽을 함께 드실 수가 있습니다. 단출한 메뉴에도 사랑받는 이유. 메인 메뉴 못지않은 덤도 있지만 바로 이 오리 불고기 때문인데요. 주문 즉시 각종 채소와 오리를 넣고 양념합니다.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과일이 저희는 한 4-5가지가 들어가고 특이한 과일이 한 가지는 들어가요. 근데 그건 말해드릴 수가 없고 건강을 생각해서 저희 함양에서 나는 여주를 갈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리불고기 중짜입니다. 이 집은요, 양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양념이면 양념, 간장이면 간장 다 맛이 있고 그리고 이대가 하는 집이라서 또 다른 집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급작스럽게 돌아가시면서 얼떨결에 물려받고 하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얼떨결하게 하는 거를 양은 저희 어머니께서 그 저렴한 가격에 온 가족이 배부르게 맛있게 많이 드시라는 의미로 많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양은 저희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시어머니의 그 며느리. 비법부터 양까지 철저하게 지켜나가니 식당이 점점 견고해집니다. 오리는 그 누린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 오리 뼈를 잘못 삶으면 그 냄새가 좀 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오리 뼈를 삶을 때 세척을 아주 깨끗하게 하는 게 제일 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건 들어가는 건 없어요. 다만 곰탕처럼 진하게 우려냅니다. 결혼하고 40kg가 쪘거든요. 그런데 여기 오리 먹으러 간다 그러면은 오리고기 살이 안 찌니까 양껏 먹고 오라고 합니다. 이 집 오리고기 정말 맛있습니다. 오리고기, 탕, 죽을 먹어도 아직 끝난 게 아니죠? 볶아야 끝납니다. 우리 손님들은 워낙에 먹던 양이 있으니까 그 양이 자기한테 딱 맞는데 외지에서 온 사람들은 다 밥도 볶아 먹어야 되는데 고기만 먹다 보니까 밥을 못 볶아 먹는다. 좀 적게 먹어야지 적당히 먹어야지 했는데 와서 먹기 시작하면은 이거 이것저것 계속 나오니까 먹으면은 일어서기 힘들 정도로 많이 먹었습니다. 우리 손님들 많이 못 뵀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많이 뵐 수 있길 바랍니다. 맛있는 오리고기 드시러 오세요. 겨울 보양 든든히 하시고 올 한 해 무조건 건강하세요. 할머니 할아버지 새해 복 새해 복 친구들
몰아넣는 어머니 코로나19 때문에 요즘 가게가 어려우신데 얼른 괜찮아지셔가지고 가게 나가실 때 웃으면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원도민의 365일 강원 365가 함께합니다. 언제나 강원도민과 365일 함께하는 생방송 강원 365입니다. 네, 요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요. 네네. 사실 가고 싶은 식당이 있어도 못 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새해를 맞아서 2021년 새해를 맞아서 제가 우리 강원 365 제작진에게 통 크게 식사 한번 이렇게 쏠라 그랬는데 그랬다고요? 네네. 5인 이상 집합 금지입니다. 5명 이상 모이면 안 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코로나19 때문에 이게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만 우리가 예. 코로나 물리치려면 이걸 좀 참아야죠. 그래서 제가 좀 지금 참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갑을 안 넣으셔도 될 것 같은 게 네. 요즘에 워낙 배달이 잘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네, 배달로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네. 정말 네.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저희가 네. 가고 싶은 식당이 있잖아요. 혹시 네네. 그 식당에서 배달하시는 분이 안 계셔도요. 요즘은 배달 대행업체에서 다 배달을 맞아요. 해주니까요. 네. 아쉬워하실 필요 없고 네. 이따가 바로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게요. 예. 그렇죠. 뭐 백반이나 삼겹살, 커피까지 다 배달되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중요한 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됩니다. 네, 5인 이상 모이면 안 되거든요. 그건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지금 꾹 참고 있습니다. 다음 기회를 제가 노려볼 저희는 수 세 있죠. 명인데 예. 괜찮지 않을까 그러게요. 싶습니다. 예. 더 배가 더 고파진 것 같은데 네. 어쨌든 말 나온 김에 요즘 배달 기사분들의 노고가 많다고 합니다. 네. 코로나19 때문에 뭐 주문량도 폭증했고요. 한파와 또 많이 내린 눈 때문에 네. 더 많이 고생을 한다고 하는데 그 의미에서 오늘 강원 365 제작진이 직접 배달 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화면에서 함께 만나보시죠.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달리는 거리의 홍길동 배달기사. 코로나19로 인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배달 음식 수요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더불어 배달기사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따끈한 음식을 전해주기 위해 항상 뛰고 또 뛰는 배달기사들. 그들의 하루는 어떤지, 배달기사가 되려면 어떤 자격이 필요한지 제작진이 직접 일일 배달기사에 도전해봤습니다. 오늘만큼은 투잡을 허용한다. 띵동! 배달의 스태프 주문! 오늘의 피실험자, 각종 몸 쓰는 일을 담당하는 촬영팀 최정혜 요원. 2년 경력의 라이더, 무적 조연출 이재영. 배달기사를 체험하기 위해선 면허증은 필수. 보통은 운전면허만 있어도 되지만 만약 오토바이가 125cc를 초과할 경우 2종 소형 면허증이 꼭 필요합니다. 물론 면허증만 있다고 바로 일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을 2시간 이수해야 하는데요. 역시 우리의 정의 요원, 커트라인을 가볍게 넘어 수료증을 획득합니다. 이제 취직하러 가볼까요? 배달 대행업체에서 근무 계약서를 작성하고 기사 등록을 하는 피실험자. 등록을 마치면 배달기사의 필수인 주문 어플 이용법을 배웁니다. 이렇게 이제 콜이 올라오게 되는데 여기에 보이시는 게 상점 명칭이에요. 여기 써져 있는 게. 그리고 이게 그냥 어느 동에 대략적으로 위치하고 있는지 그걸 나타내는 거고, 요 밑에 거는 이제 고객 주소. 그리고 여기 노란 글씨가 이제 고객의 요청 사항인데 뭐 1층에서 전화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써져 있죠. 그래서 요 요청 사항을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 이제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음식을 이제 문 앞에 놔두고 벨 눌러달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음식을 문 앞에 놔두고 벨을 누르는 것까진 좋은데 문자를 꼭 보내줘야 돼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게 여기 사진 촬영 후 문자 전송이 있거든요. 피실험자가 튜토리얼을 완수했습니다. 이어서 장비가 지급되는데요. 이 자석으로 말할 것 같으면 배달기사의 양손을 자유롭게 해주는 꿀템 중의 꿀템. 반짝반짝 새 유니폼과 함께 드디어 배달기사 등급은 아직 이르고요. 마지막 교육이 남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겨울이다 보니까 춥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열선인가요? 네, 이게 열선인데 이거를 이제 온도 조절 이렇게 눌러서 온도 조절하고 시동을 끄면 얘도 같이 꺼져요. 그러니까 시동 꺼졌을 적에는 다시 또 이제 시동 킨 다음에 이걸 해주셔야 되고.
개인 차량을 이용해도 되지만 보험료를 지불하면 이렇게 배달 대행업체의 풀옵션 오토바이를 대여해 일할 수도 있습니다. 현장 결제를 위한 카드 단말기 보증금과 자신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연료비 정도만 부담하면 누구나 쉽게 배달기사 취업 가능. 참, 산재보험 들어주는 업체를 잘 선택하세요. 드디어 첫 배달을 시작하는 피실험자. 잘할 수 있죠? 주특기인 오토바이 운전 실력을 뽐내며 고객이 주문한 식당으로 달려가는데요. 아니, 뭐가 그렇게 급해요? 누가 쫓아오는 줄 알겠네. 촬영 중인 걸 잊었는지 카메라는 안중에도 없고 배달에만 집중하는 모습. 제작진은 뜻밖의 추격신을 찍어야 했습니다. 실험자 분석 하나. 기다리는 고객을 생각하면 마음이 급해진다. 생각보다 많이 뭔가 계속 쫓기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뭐 누가 재촉하는 게 아닌데도 계속 뭔가 쫓기는 느낌이 들고. 고객님의 집 도착. 요청사항에 따라 배달 음식을 현관문 앞에 놔두고 문자를 보내며 벨을 누른 뒤 퇴장합니다. 첫 번째 미션을 무사히 마쳤다는 안도감을 느낄 새도 없이 곧바로 두 번째 배달 미션에 착수. 배달됐습니다. 쉴 틈이 없네. 쉴 틈이 없어. 아이, 좀 같이 가요. 네, 배달입니다. 번개같이 두 번째 배달도 완료. 생각보다 많이 힘들어요. 이게 진짜 확실히 업적으로 하는 게 취미로 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시간대 물량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게 뭐 일이 많아진다고 해서 기사들이 수입이 많아지는 거는 없어요. 똑같아요. 배달 물량은 갑자기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늦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배달 대행사마다 평균 콜수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약간 오버해가지고 이제 하면은 빨리빨리 배달이 안 되는 거죠. 오는데 이게 눈길이고 많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네,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이상? 종류들 자체가 워낙에 요즘 많아져가지고 다양하게, 옛날에는 커피도 진짜 시켜 먹는다는 게 상상을 못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집에서 이렇게 편히 먹을 수 있기도 하고. 누군가의 식사를 책임지다 보니 배달 기사들의 점심시간은 남들보다 늦은 편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동료 배달기사와 함께 식사하기로 했습니다. 방학 동안 아르바이트 중이라는 베트남 유학생 도한 씨. 혹시 한국에는 언제 오신 거예요? 3년 넘게 됐어요.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알바 인철이 별로 없으니까 배달은 지금 아직 할 수 있다고 해서. 한국인은 밥심이라는데 도한 학생 한국인 다 됐네요. 어서 든든하게 체력 보충하자고요. 잘 먹겠습니다. 오늘은 몇 건이나 하셨어요? 8개. 8개 하셨어요? 12시 반부터 나와서 좀 천천히 가고 8개만. 저보다 늦게 하셨는데 훨씬 많이 하셨는데요? 열심히 노력하지만 유학생이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어려움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 배달하면서 뭐 어려운 거 없으셨어요? 주소가 그거 제일 힘들어요. 요즘 같은 겨울이면 손발이 덜덜 떨리는 매서운 날씨에도 오랜 시간 밖에 있어야 하는 게 가장 큰 고충. 미끄러운 눈길에선 혹시라도 넘어질까 가슴이 조마조마하지만 그래도 상사 눈치 볼 일 없이 자유롭게 출퇴근할 수 있는 게 이 일의 최고 장점입니다. 하루에 얼마나 배달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한 40개 정도. 40개 정도 배달하면 금액이 어떻게 돼요? 금액은 한 12만 원 나와요. 그런 거 모아서 생활비에 쓰시는 거예요? 아니면? 네, 그렇죠. 생활비하고 등록금 좀. 코로나19로 일상이 바뀐 건 유학생도 마찬가지.
한 건 한 건 배달을 하면서 꿈을 키워가는 경영학도 도안 학생. 공부 잘 마치고 베트남에서 멋진 사업가가 되길 응원할게요. 늦은 점심 식사를 마치고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시간. 누군가의 퇴근길은 누군가의 출근길이 됩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다가오면 다시 분주해지는 배달 기사들. 항상 배달을 시키는 입장에서 직접 배달을 하는 입장이 되보니 많은 생각이 드네요. 너무 추워요. 너무 추워서 뭐 나중에 정말 눈 오거나 이랬을 때는 배달하는 거 좀 자제하고 언젠가는 다 안전하게 오시니까 빠른 거보다 안전이 최우선이니까요. 재촉하지 말고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일상의 많은 부분들이 멀어지고 굳게 닫혔습니다. 하지만 단절된 삶 속에서도 그 사이를 이어주는 배달 기사들이 있어 우리는 불편함을 잊고 살아갑니다. 예전과 같지 않은 건 모두 마찬가지. 그러니까 서로 좀 더 이해하고 배려한다면 이 시간이 조금은 덜 힘들지 않을까요? 배달기사 여러분, 오늘도 힘내세요. 화면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배달 기사분들이요, 이 헬멧 속에 마스크 착용을 잘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하루에도 여러 번씩 교체를 하고 있고 코로나19 전염의 매개가 되지 않도록 방역 수칙 철저히 지키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코로나19가 진짜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는데 저는 오늘 방송에 나왔던 그 베트남 유학생 뭐 장하기도 하지만 또 안쓰럽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러니까 원래 아르바이트를 오래 했던 가게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가게가 어려워지면서 이제 배달 일을 시작하게 됐다는 얘기인데 아마 그런 이유로 배달 기사 되신 분들도 상당히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한창 식사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이 배달하시는 분들께서 배달하고 계실 것 같거든요. 맞아요. 아무쪼록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안전하게 건강 챙기시면서 운행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다 전해드렸고요. 시청자 소통 채널을 통해서 들어온 사연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연은 카카오톡 채널로 권희님께서 주셨어요. 요즘 저도 가끔 배달 음식을 시켜 먹지만 배달 음식 가져오시는 분들을 보면 늘 고생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분들께 박수를 보냅니다 하셨습니다. 네. 박수 한번 쳐드리죠. 그러니까요. 고생 많으시죠. 고맙습니다. 네. 안전하게 운행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윤재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배추를 사랑하는 작가님이 안반대기에서 사진도 찍고 배추도 열심히 그리시고 참 멋진 작가님이신 것 같아요 해주셨네요. 김진우 작가님입니다. 네, 우리 네. 기원 씨가 소개해준 그 그렇습니다. 소식에 대해서 말씀해주신 것 같아요. 강릉에 계시는 우리 김진우 작가님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 네, 다음 소식 만나볼까요? 자, 다음 소식도 역시 아까 말씀하신 우리 기환 씨의 그 코너였던 것 같습니다. 네네네. 한번 소개해 주시죠. 양구에 사시는 이은정님. 네, 노기환 리포터 방송 보다가 빵 터졌습니다. 그림 연습 많이 해서 나중에는 멋진 그림 보여주세요. 그리고 노기환 리포터 자세히 보면 참 잘생겼어요. 아닙니다. 자세히 안 보시고 그냥 봐도 괜찮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그리고 저기 정확하게 보시면 나중에는 멋진 그림 보여주셨는데 지금은 멋진 그림이 아니니까 나중에는 꼭 멋진 그림을 보여달라고 시청자분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공약 한번 해주시죠. 그림 연습 많이 해서 멋진 그림 그릴 수 있게 노력하겠고요. 이은정님. 그리고 자세히 보면 잘생겼어요. 아닙니다. 그냥 봐도 괜찮습니다. 넘어갈게요. 예, 다음 메시지 만나볼게요. 황급히 넘어가시네요. 자, 예. 유튜브 채팅을 통해서 능근꽃님이 주셨어요. 100년 가게 힘내세요. 자영업 종사자분들 역시 힘내세요. 힘내세요. 저도 나물밥 먹고 싶습니다. 저도요. 저희도요. 너무 배가 고파지는데 맛있는 나물밥 보면서 저희도 함께 힐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면 직접 식당에 가서 먹을 수 있는 날이 곧 오겠죠. 그럼요. 오늘 1시간 동안 노기현 리포터가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어떠셨나요? 오늘도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코로나19 때문에 뭐 다들 힘든 시기지만 또 우리 강원 365 함께 하다 보면 이 힘든 시기에도 또 우리는 또 열심히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힘을 얻거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그런 힘을 좀 같이 함께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생방송 강원 365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요즘 날씨가 한풀 꺾이기는 했지만 네. 겨울은 겨울입니다. 몸도 마음도 꽁꽁 얼어붙는 것 같은데요. 이럴 때 마시는 따뜻한 한방차 한 잔이 이 언 몸도 녹여주고요. 또 마음의 여유까지 준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따뜻한 차, 저 같은 경우에는 유자차를 잘 챙겨 먹는 중인데 네. 유자차 속에는 비타민C가 있기 때문에 피로 회복에도 좋고요. 특히 이 유자 껍질에 좋은 성분이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 유자 껍질에 있는 한 성분이 항암작용, 또 항균작용, 간해도 고혈압 예방에도 아주 좋다고 하네요. 유자차를 드시는군요. 저는 예. 생강차를 주로 마시거든요. 이 생강차가 맛이 맵잖아요. 이 매운 성분을 내는 곳에 네. 이 속에 더부룩한 걸 막아주는 효과를 준다고 그렇군요. 하고요. 또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네네. 여러분들도 올겨울 생강차 한 잔 드셔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 더불어서 모과차, 인삼차, 계피차도 좋다고 하니까 저희가 알려드린 이 따뜻한 차 드시면서 건강 잘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주식회사 한일전기에서 가정용 전자제품을 드립니다. (2020년에) 힘들었던 기억과 고생들 싹 씻어버리고 빨간 태양이 새롭게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새 출발하고픈 2021년. 올해에는 행복 시작되시라고 저의 응원과 정성을 담아 준비했습니다. 힘든 일은 멀리 사라지고 무슨 일이든 뜻대로 되길 소망하며 소띠 리포터가 행운 배달 갑니다. 논의 가을 거지는 진짜 끝났는데 정초부터 바빠 보이는 한 사람. 지금 뭐 하시는 거죠? 이건 나뭇가지 아닌가요? 지금 하고 계시는 게 뭐예요? 콧뚜레예요. 소에다 끼는 콧뚜레. 농촌에선 흔한 콧뚜레. 소의 곱비를 매는 데 쓰는 농기구인데요. 이걸 껴주면은 우리가 사람이 마음대로 쓸 수가 있다. 그러니까 끌고 다닐 수도 있고 힘이 크니까. 그런데 요즘도 소로 농사 짓는 집이 있나요? 집집마다 트랙터 쓰는 시대에 이건 만들어서 어디다 쓰시게요? 옛부터 이제 그 전통이라는 게. 그래서 소는 그 모든 일을 해준다고 해갖고 집안에 이제 걸어놓으면은 좋은 일 있다는 뜻이죠. 재료는 강원도 산속에서 직접 채집해온 참다래 나무. 이렇게 푹 삶으면 껍질이 호로로로로로 벗겨집니다. 와, 진짜 꿀팁! 물에 불려 유연해진 나뭇가지를 마르기 전에 둥글게 모양을 잡아주고요. 삐져나온 자투리 부분을 깔끔하게 잘라주면 기본 성형 완료! 예전엔 농촌에서 집집마다 이렇게 콕뚜레를 만들어 썼다고 합니다. 지금은 대부분 민속 공예품으로 쓰고 있지만 전통대로 한쪽 끄트머리도 날카롭게 깎아줍니다. 그렇지. 암소나 큰 소를 끼기 위해서 이렇게 삐쪽하게 해놓는 거야. 한쪽으로. 한쪽만? 네, 한쪽만. 이렇게 만져가지고 탁 끼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게 한쪽에 삐쪽하게 해놓는 거야. 콧뚜레를 깎는 일도 낫으로 일일이 수작업. 겉보기엔 간단해 보이는데 들어가는 정성이 상당하더라고요. 이렇게 1차 작업을 마무리한 후엔 한 달 정도 건조해야 합니다. 잘 마르고 나면 사포로 문질러 반질반질하게 연마해 주는데요. 이렇게 하면 맨손으로 만져도 가시에 찔리지 않고 부드럽겠죠? 마지막으로 보기 좋게 방택질을 발라주고 애군을 막는다는 의미로 삼끈도 매줍니다. 어때요? 새해 복이 절로 들을 것 같지 않나요?